안녕하세요. 승금초대 유재구입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도 많이 내리고 있어요. 한 1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올겨울 들어서 제일 많이 왔습니다. 겨울 같아요. 눈이 오니까. 눈이 많이 오면 그 해에 농사가 잘 된다잖아요. 풍년이 올해는 들기를 기대합니다. 한 2, 3일 전부터 딥시크라고 언론이나 방송,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죠. 중국의 헤지펀드가 소유한 그 기업 연구소이면서 그 AI 인공지능 LLM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요번에 V3하고 R1 모델을 내놨는데요. 좀 AI 산업에 파격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죠. 2년 전에 오픈 AI가 챗 GPT를 첫 출시를 했어요. 2023년 1월 달에. 그러니까 2년 만에 중국에서 대형 모델, 그 언어 모델을 출시를 한 건데요. 그동안 한 2년 동안 HBM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의 그 데이터를 학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개발도 많이 하고. 그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축적을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용량이 커야 되는데 고성능 반도체. 그래서 HBM이 이 단을 싼 거 아닙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12단까지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축적의 시간을 많이 왔는데 비용이 6천억 달러 이상 소요됐습니다. 개발하는데. 그동안 2년 동안 투자한 금액. 그런데 이 딥시크는 한 10분의 1, 많게는 뭐 30분의 1까지 개발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지금은 B2B에서 B2C로 넘어오는 과정이죠. 우리가 챗 GPT를 또 쓰니까. 그러면 비용을 내고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그 비용도 B2C, 소비자 시장에서의 어떤 상용화 비용도 10분의 1, 많게는 30분의 1. 가격이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출시가 된 거죠. 그동안 메타의 라마나 이런 거 개발하면서 정말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M7을 비롯한 오픈 AI의 챗 GPT가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인 게 아니냐. 상용화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거 아니냐라는 물음표를 이제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의 엔비디아 주가나 M7의 주가는 적정한가?
그런 부분이 이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새벽에 미국장 보니까 애플하고 메타 빼놓고는 좀 많이 내렸어.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도 아마 연휴가 끝난 다음에 일부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좀 듭니다. 엔비디아의 그 HBM이 도대체 가격이 좀 높은 편이고 독점을 하고 있었고, 뭐 품질을 개선을 많이 해온 건 맞아요.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현재 조금 상용화가 좀 어려운 거고, 기업과 기업 간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이제 많이 쓰는 거죠. HBM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오프 AI 모델이 HBM을 저렴한 가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1960년대 소련이 최초로 우주선을 쐈죠. 스푸트니크.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를 세우고 10년 안에 달에 가겠다, 이렇게 선포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충격을 준 거죠, 미국한테. 이 딥시크가 출시되기 전 한 일주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하고 메타하고 ARM 그리고 오라클, 그런 회사들이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AI 인프라 기업을 만들겠다 선언을 했죠. 4년 동안 5천억 달러. 그러면 720조예요. 그리고 사우디의 빈살만 황태자가 미국에 6천억 달러, 860조 AI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연이어서 발표가 있었는데, 중국의 뭐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 그래서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의 싼 가격으로 LLM을 발표한 거죠. 종국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AI 시장의 방향성에는 영향을 주진 않을 겁니다. AI 산업이 차세대 산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을 거예요. 딥시크가. 방향은 바뀌지 않고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죠. AI 시장의 발전 속도는 더 빨라지고, 단지 그 AI 시장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식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도 있다. 엔비디아 방식이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전기를 많이 쓰니까 열이 많이 나서 냉각을 시키는 그런 냉각 기업들도 하나의 인프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이번에 딥시크가 나오면서 전기를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냉각 처리도 필요하지 않은 기존의 인프라를 완전히 이렇게 판을 바꾸는,
하나의 생태계를 좀 변화를 확 시킨 거죠. 그런 방법, 생태계를 이뤄가는 방법은 아마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 데이터의 축적 과정이 중단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어차피 고성능 데이터 축적 그런 하드웨어는 필요한 거죠. 결국은 딥시크의 V3나 R1도 엔비디아의 H100 5만 개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에 기반을 두고 거기에서 압축해서 만드는 거다. 결국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압축하는 기술. 그쪽이 좀 오프 AI 쪽에서 압축 기술이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딥시크가 출연하면서 AI 시장에서 압축 관련된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겠죠. 그러나 고성능 대규모 데이터 베이스는 시장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압축을 하기 때문에 챗GPT라든가 라마 같은 LLM은 또 다른 생태계를 형성을 해야 되겠죠. 문제는 우리 한국입니다. 우리 한국은 AI 산업에 대한 인프라, 제도, 법,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발굴 이런 것들이 눈에 잘 안 보여요. 언론에도 잘 나지도 않고.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 회사, 공장을 유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걱정되는 거죠. 한국의 AI 시장의 생태계가 전혀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일부 학계나 연구소, 개별 기업들에서 산발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나 응집력이 없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의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AI 산업 관련된 예산 1조도 안 돼요.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한 700조?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전국이 빨리 안정돼서 급격하게 변화되는 AI 산업에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한국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2, 3년 후에는 대체 산업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든 굴뚝 산업에 AI가 접목될 겁니다. 또 AI 자체가 B2B에서 B2C로 넘어오면서 로봇 시장이 커질 거예요.
휴대폰처럼 갖고 다니는 AI, 나와 동행하는 AI, 내 삶과 같이 커가는 AI. 그러기 위해서는 출연형 AI, MPT, NPU, GPU에서 NPU 시장이 커질 겁니다. 그런 쪽에는 또 우리나라가 특화되어 있잖아요. 잘하고. 시장을 세분화해서 발빠르게 대처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소망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